자, 중복순열인데, 자, 중복순열은 뭐냐면, 기호로 이렇게 쓰거든요. n 파이 r. 그럼 이거 파이라고 읽어요. 왜? 지난번에 했었던 거랑 차이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지난번에는 그 중복을 허용해서는 안 됐었죠.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에요. 이해합니까? 이거 뭐 계산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0, 1, 2, 3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이 숫자들은 중복이 허용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 기호를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맞습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4. 그렇지.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3개고 그 다음은 4개, 4개 이렇게 오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요?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얘네들 다 곱하면 되니까 몇 가지요? 48이죠. 근데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자는 거냐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3개인 거고 얘는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뭐라고 쓰자는 거예요? 3 4 파이 2 이렇게 쓰자는 거라고. 알겠어? 자, 이게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하자고? NR. 그렇지. n의 r승으로 계산하자고. 알겠습니까? 네. 가은 이해해요? 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아니, 뭐 어려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너무 쉽지 않냐? 그래서 중복순열은, 자, 요거 뭐라고 읽었죠? 요거 뭐라고 읽었죠, 선생님이 아까? 파이. 파이라고 읽었죠. 그래서 요 그리스 소문자 파이랑 요 대문자 파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파이는 이거는 작게 쓴 거고 얘는 크게 쓴 겁니다. 이렇게. 얘는 n의 r승으로 계산한다. 알겠습니까? u가 아니라. 네. 오케이?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하나만 볼까요? 자, 여기서는 n과 r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1렬로 나열하지. 그럼 누가 더 크죠? M. 그치, n이 더 크죠. 그럼 n이 r보다 어떻게 된다? 하나 같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 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R이 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건 딱히 NR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아, 너무 쉽네요. 쌤 오늘 어디까지 나와요? 하는 데까지 조합 절반 정도? 왜? 지난번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쌤 근데 이거는 11단원까지가 별로예요. 되게 쉽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쌤 오늘 주기가 꼭 없어졌네요. 좋겠다. 아? 유제가 25개요. 2단원? 근데 좀 많아요. 저는 유지. 쓰면 돼. 우 그만 지기는 어차피 풀지도 않아서. 자, 봐봐. 자, 지난번에 이것도 했었어. 자,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고자 해. 이거 무슨 순열이라고도 불렀지? 복수 순열 또는 문자가 같은 게 여러 개 들어있는 동자 순열 이런 이름을 붙였었거든. 기억나니? 배웠어요? 지난번에 했었지. 그래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할 때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죠 그랬지? 7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어떻게 했어? 7팩토리얼이지. 맞아요? 7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7팩토리얼이지. 근데 그걸 뭐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같은 문자는 순서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3팩, 4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자, 봐봐. A가 이렇게 있어. A가 예를 들어 P개 있고 자, B가 Q개 있어. 이 전체가 다 N개야. 그럼 얘를 이제 일렬로 배열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자?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자? P팩, Q팩으로 나눠주자. 그래서 이제 동자순열의 계산법은 이런 거였죠. 기억나나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어떤 거 했었지? 이거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예제를 하나만 볼게요. 중기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중기는 절대 못할 것 같은 거. 중기 조용히 해. 중기는 이거 못하죠. 자, 이게 몇 개의 문자가 있어요? 7개의 문자가 있죠. 아, 중기는 성공 못하잖아요. 자, 7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첫 번째 뭐 하라 그랬냐면 양 끝에 S가 오도록 배열하래요. 양 끝에 S가 오도록. 자, 이거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S가 3개 있죠?
그럼 3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 S 집어넣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뭐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따로 곱할 거 없잖아. 그럼 남은 게 몇 개의 문자죠? 5개 문자죠.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죠. 몇 가지예요? 5팩을 뭐로 나눠줘요? 2팩. 그렇지, 2팩. C가 2개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럼 몇 가지죠? 6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S는 네. 아닌가? 아니. 자, 두 번째는 3개의 S가 모두 이웃한데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모두 이웃하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냥 한 그죠? 하나로 묶죠. SSS 하나. 그 다음에 UCC, UCC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자,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이죠. 그 다음에 같은 게 또 C 2개 있죠? 2팩. 얘도 60까지네요. 이해했습니까? 순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같은 S니까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없죠. 서로 다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쌤. 네? 페르마 저희 단편만 있거든요. 네. 거기서요 준영이가 쌤 가스. 뭐라고? 봐봐요. 나중에.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 봐봐.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된 게 뭐냐면 이게 확장된 게 길찾기 경우의 수예요. 네,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 길찾기 경우의 수 문제에서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이제 이거 어려운 것도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쉬운 거 했었죠. 쉬운 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 그래서 지난번에 정유면체 3개 붙여놓은 것까지 했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죠? 자, 첫 번째 해법은 뭐였냐면 첫 번째 풀이는 이 가로로 5번 가고 세로로 3번 가니까 가세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래서 이 가로 5개, 세로 3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8팩토리얼을 5팩, 3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었죠.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속해법인데 이게 어떻게 빨리 푸냐면 모든 길찾기 경우의 수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1, 1, 1, 1, 1, 1, 1 해서 2, 3, 4, 5, 6 쭉쭉쭉 해서 쓸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중기가 이제 페르마 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항상 어디 가요? 제닉스 가나요? 이런데 이제 중기가 여기다 이제 뭐 한 거예요? 똥 쌌죠? 똥 쌌어요. 너무 못 그린다. 야, 똥 어떻게 해야 잘 그리냐? 뭘 두 번 얘기해? 나 똥 쌌어요. 여기는 이제 지나갈 수 없죠. 오염되니까. 여기 이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래서 얘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도 했나요? 지난번에? 아니요. 안 했나요? 자, 여기를 지나쳐서 일로 갈 수 있고 여기를 지나쳐서 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거랑 여기를 지나가는 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 얘를 가려면 얘를 지나치거나 얘를 지나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점을 P라 그러고 여기 있는 점을 Q라고 한다면 중기가 싼 똥을 피하기 위해선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무슨 야 중3이 똥 얘기만 웃어. 똥 얘기만 웃어. 자, A에서 P까지 가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에다가 A에서 Q까지 간 다음에 B까지 가는 경로의 수의 합을 구하면 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P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1, 1, 1, 1, 1, 2, 3, 3. 이것도 최단거리예요? 네, 이것도 최단거리 문제예요.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10가지. Q는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10가지죠. 네? Q는 하나예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A에서 Q 한 가지, B 한 가지. 그래서 답은 11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하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변형된 문제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책에 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재밌지 않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재미없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여기 길을 싹 지웠어요. 여기 길을 지우고 여기 길을 하나 만들었어. 여기 길을 L이라고 했어.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T를 거쳐 B로 가는 최단 거리 말고 대각선 L을 지날 수 없다. 이렇게 하자. 자, 대각선 L을 지나갈 수 없다. 그때 최단 거리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자, 모든 문제는 이런 길찾기 경우의 수는 사실은 111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거 충격이 귀찮게 하네. 꽂아. 코에다 꽂아. 야, 요거를 돼지코라고 봐. 아이, 더러워. 이거 돼지코라 부르는 거 알아? 얘들아, 이거?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각선 L을 지나가지 않으면서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구하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111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는 방법이 1111, 1111. 얘는 지나갈 수 없거든. 여기는 두 가지, 세 가지. 나 얘는 몇 가지죠? 세 가지. 얘는 그럴까요? 네 가지죠. 얘는 두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아홉 가지. 두 개 더 하니까. 얘는 네 가지, 일곱 가지, 11가지, 17가지, 26가지, 5가지, 12가지, 23가지, 40가지, 6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11을 이용하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나왔던 최근은 아닌데요. 한 8년 됐어요. 8년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거야? 왜? 아니 기본 문제 2-10의 유제가 왜 4개나 있어? 5개나 있어? 36쪽 봐봐.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답을 한번 구해 보실래요? 이거 몇 가지인지? 뭐라고요? 다시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 근데 이 문제는 수능에 나왔는데 약간 수능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면 이게 수능에 나온 다음날 신문에 이 그림이 실렸어요. 왜냐? 웅진 띵크빅 초등학교 3학년 교재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고3은 못 푸는데 초3은 푼다. 이렇게 해서 신문의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나왔었어요. 자, 답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은 중3이잖아요. 딱 중간에 있는. 그래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간은 3분. 그럼 최단거리 보는 거예요? 네, 최단거리. 최단거리의 가지수. 답 알아요? 여기니? 네 가지요? 아니요, 그거보다 많아요. 5팩에서 4팩 남았어. 해보세요, 빨리. 40까지. 아, 바보. 아유. 40까지. 빨리 하세요. 40까지. 40까지라고. 누가 다 보래? 반칙이지, 그거는. 여러분들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16번 있어요. 나온 게 수능에 나온 거예요? 아니죠. 수능에 나오고 나서 연습 문제에 들어간 거죠. 아. 책이 개편되면서 연습 문제에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세요. 40까지라니까요? 해봐, 어떻게 했는지. 근데 나 약간 그림 자체가 이해가 안 가. 그림이 뭐 이해가 안 갈 게 뭐가 있어.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예요? 그렇지, 이 산책로를 따라서 가는 거야. 저기 4분의 1 원이 1이에요? 4분의 1 원? 이렇게가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한 번이지. 그리고 최단거리?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 얘네들을 이제 원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계산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원래 배웠던 것처럼 하려면 이 그림이 이제 바 표시가 있었던 게 약간 힌트였던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약간 고개를 틀어서 보면 뭔가 보이죠? 중긴 잘 보이겠네요? 네? 저렇게. 항상 고개가 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틀어져 있잖아요. 한 명의처럼. 한 명의처럼 틀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이제 뒤집어 봐. 원래대로 돌려봐. 원래대로 돌리면 우리가 아는 거로 보이지. 하나, 둘, 그럼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없는 길은 지워볼게요. 요 점선으로 표시된 길은 이렇게 지워보겠어요. 점선으로 표시된 길은 이렇게 지워보면 얘는 없어지고 그다음 여기가 또 없어지죠? 맞습니까? 여기 쓱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A에서 요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왜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또. 됐어요? 자, 1, 1이죠? 자, 여기 몇 가지죠? 2, 여기는 2, 얘는 3, 4, 얘는 4, 얘는 5, 밑에는 5, 9, 13, 14, 27,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냥 풀어도 돼요. 잘 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여기 밑으로 오는 것도 한 가지야. 오케이? 자, 얘는 몇 가지야? 위에서 오는 거, 아래에서 오는 거 두 가지. 얘는 요 한 가지 올라간 거밖에 없지. 뒤로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 최단거리의 경로에 쓰니까. 자, 그럼 얘는 몇 가지? 세 가지. 오케이. 얘는 두 가지. 얘는 한 가지. 자, 얘는 하나, 세 개니까 네 가지. 오케이? 자, 얘는 다섯 가지. 오케이? 이해하냐? 자, 얘는 몇 가지? 아홉 가지. 위에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여기는 14가지. 여기는 13가지. 여기는 27가지. 여기는 13가지. 두 개 합하면 40가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해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와서 여기로 오기 위해선 일로 오는 거의 합을 구한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은이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괜찮아. 용서해 줄게요. 아직 우리가 할 걸 하지 못했어요. 대체 우리는 우리 건 언제 하는 거죠? 배 아파 갑자기 설명이 되니까. 갑자기 배 아파? 쌤, 네? 그 네모가 저렇게 생긴 거 맞아요? 네모가 저렇게 생긴 게 맞냐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여기 밑에 한 줄 더? 아니지. 아니, 밑에 그 어. 14하고 27 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14. 여기 하나 더 있어도 되는데 어차피 최단거리 경로했으니까 일로 가서 가는 길은 없으니까 안 그린 거예요. 네. 서영이 이해하나요? 서영아 이해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표정이 이해한 거 같지 않은데. 이해했어요. 예건 이해했어요? 인우 이해했어요? 네. 준기는? 준기 이런 거 안 틀리겠다 이제. 너에 대한 에피소드 선생님 만들어줬잖아. 아, 이 문제는 선생님 그때 날 비난하면서 가르쳐줬던 야, 이거 뭐야? 소심한 반항이야? 야, 이거 뭐야? 나한테 이건 뭐야? 소심한 반항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싹퉁바가지 없이. 자, 지워도 돼요? 자, 이번에는 어려워요. 이건 또 어려운데. 내가 수학하려 가르칠 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나한테 안 배웠다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원순열이에요. 자, 원순열인데 잘 봐봐.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B, C, D 요 A, B, C, D 자, 이렇게 90도가 되게끔 서로 그러니까 우리 4명이 있는데 4명을 여기 탁자 위에 앉혀놓을 거거든요. 근데 요 지금 써놓은 요 4가지가 서로 같다라는 거 이해하나요? 자, 이렇게 앉는 경우는 전부 다 같은 경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참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시험을 보면 수능 시험은 국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 시험을 볼 때는 나중에 니네 취업해도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거 아니 참? 취업할 때 있잖아.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려면 사트나 HMAT를 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사트요? 사트. 요즘 이제 쌤도 옛날에 사트 봤었는데 요즘은 G 사트 이렇게 되죠. G 사트. 이게 뭐냐면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이렇게 이름 붙이나? 삼성 직무 적성 검사. 요즘도 취업하려면 시험 보잖아요. 쌤, 근데 왜 네. 삼성 시험을 쌤이 봤어요? 옛날에 취업해볼까 하고 시험 봤었죠. 떨어졌어요? 아니요, 붙었어요. 쌤은 1시간 공부하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내가 미리 얘기해 줄까요? 거기서도 내 기억에 국어 좀 오래전에 봐서 수학. 근데 수학이 이제 논리랑 추리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짧아요. 되게 타이트해서 요거 하나 푸는데 그러니까 요게 뭐 한 4, 50문제가 있나? 그럼 한 20분 주어져요. 20분. 근데 이게 보통 시간이 안 남아. 선생님 2분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이제 초엘리트였고요.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직무 상식이 있거든요. 일반 상식? 와, 이건 진짜 멘탈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 일반 상식은 한 100문제 돼요. 근데 봐도 모르겠던데? 되게 이상한 내용이야. 예를 들어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서양화 하나가 주어져. 이거랑 관련이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아? 서양화 하나가 그려진다고. 서양화 하나 그림이 있어. 서양화. 서양화? 그러니까 그 있잖아. 서양에서 그린 그림? 서양에서 그린 그림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한국화 이런 거 하나 있어. 다음 주에 이거랑 관련 없는 음악은?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아는 게 없어서 못 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서도 한 절반은 풀었겠죠,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절반 풀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게요? 잘 찍었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근데 요 직무상식은 선생님 봤을 때는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 봐봐. 1시간만 했다며. 하루만 했죠. 공부하기 싫어서. 자, 봐봐. 그래서 1년에 10만 명씩 보잖아. 근데 요즘은 너희 때는 아마 그게 없어질 것 같아. 왜냐면 오늘도 아까 신문 보니까 SK가 3년 내에 공채를 없애겠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채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데 미안해. 전혀 관심 없는 얘기지. 고입도 관심 없는데.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하는데 올해 초에 뭐라고 했었냐면 현대가 이제 공개 채용 안 하겠다 그랬어. 상시 채용하겠다 그랬어. 그럼 이제 대학으로 치면 이런 거야. 그냥 전체 수시 모집 하지 말고 내가 원할 때 애들 뽑겠다 이거야. 원래 근데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원래는 이제 그것도 큰 행사니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지정된 날짜에 공개 채용을 했던 거지. 그래서 회사 들어가 보면 뭐 저기 중기네 아버지는 잘 알겠지만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는 공채냐 특채냐 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시시비. 특채가 좋은 거 아니에요? 특채가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이제 약간 낙하산도 많으니까.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4명을 일렬로 배열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국가시험 같은 거 볼 때는 반드시 문제에 뭐가 써 있냐면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근데 요 정석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거든요. 정석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원탁이 안 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원순열로 계산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모의고사 문제에는 이런 말이 써 있는 경우만 원순열로 생각하는 거고 정성에서는 원탁이 안 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원탁이 안 치는 경우를 보면 자, 요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얘를 이쪽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얘도 90도 회전하면 요거랑 똑같죠? 얘도 90도 회전하면 이렇게 똑같고. 이해하죠? 그러면 4명을 먼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잖아? 그럼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왔어?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왔어? 4가지 나왔으니까 뭐로 나눠주면 돼? 4로 나눠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답이에요. 4명을 원탁이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쉬워요. 잘 봐. 그래서 n명을 원탁이 안 치는 경우의 수.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n-1 팩토리얼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똑같은 게 n개가 나올 거니까. 이해하죠? 그럼 잘 들어봐. n명 중 r명을 뽑아. 원탁이 안 친다. 그럼 몇 가지일까요, 얘는? n명 중 r명을 뽑아서 원탁이 안 치려고 한다. 얘는 몇 가지일까요? 은폐.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똑같은 게 몇 가지 있죠? 네.
R까지 있잖아요. R명을 원탁에 안 쳤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N permutation R. 얘를 뭐로 나눠줘요? R로 나눠줘야 돼 있죠. R명을 원탁에 안 치는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잘 봐. 이거 다음에 같이 하는 게 지워도 되죠? 자, 이거 다음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환순열이에요. 환순열. 환순열도 이름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목걸이 순열. 그 다음에 그 중들이 하는 게 뭐죠? 중들이 하는 거. 염주죠, 염주. 염주 순열. 야, 중들이 무슨 구슬에 무당이 하는 거지, 그거는. 아, 염주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패션으로 차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여긴 없네요. 그 있잖아, 그 염주가 나무와비, 답을, 관세음보살 이거 하는 거. 동그라미 알. 그런 거 이제 염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염주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구슬이 미친 문제네요. 구슬이 뭐 5개 있어요. 5개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먹거리의 개수는 이런 거 물어봅니다. 먹거리 개수. 자, 그러면 요 한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원순열과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 원순열의 경우에는 A, B, C, D로 앉는 거랑 잘 봐봐. A, B, C, D로 앉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A, B, C, D로 앉는 거랑은 서로 다른 경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에서는 얘네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근데 환순열은 여기 뒤집을 환자, 그러니까 얘를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슬이 이렇게 4개가 꽂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그거야? 반지가 아니라 뭐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자다 왔어? 지금 1시 반이야. 자, 그래서 무슨 말로 그랬지? 염주를 만드는데 이 2개의 염주는 서로 같은 염주라고. 내 말 이해해?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어차피 똑같은 염주잖아. 선생님 그럼 구슬 종류 다 다른 거예요? 구슬 종류는 다 다른 거지 여기서는. 서로 다른 구슬 5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목걸이 개수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걸로 본 건데 원순열에서는 한순열에서는 얘네들을 서로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럼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원순열의 경우의 수에서 얼마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 환순열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계산할까? 원순열의 경우의 수에다 뭐만 곱하면 될까? 2분의 1만 곱하면 나온다고. 알겠어? 왜냐면 얘네들이 똑같은 것으로 보니까 여기 경우를 똑같은 거 보는 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해 줘야 되니까. 이해했어? 이해했냐 얘들아?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 답이 몇 가지라는 거야?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 몇 가지야 답이? 2분의 1. 그렇지. 5-1 팩토리얼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했어? 자, 세 번째는 각순열이야. 각순열. 각순열은 뭐냐면 각이진 순열을 말해요. 자, 각이진 순열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명을 요 탁자 위에 앉힐 건데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원래 원순열처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원순열 곱하기 이거와 달라지는 경우의 수. 이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곱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하니? 자, 봐봐. 이 각순열을 계산할 때는 원래 원순열의 경우의 수처럼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거랑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돼. 그럼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6명을 요 탁자 위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볼게요. 얘는 6-1 팩토리얼이니까 5팩이죠. 이해하시나요? 5팩인데 이 원순열과 달라지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원순열은 얘네들이 다 똑같았으니까 원래 4로 나눠줬던 거잖아. 여기 6으로 나눠줬는데 그거랑 달라지는 게 몇 가지가 있냐고. A, B, C, D, E, F. 얘랑 요거랑 요 탁자. 여기 이제 하나씩 옮겨봐. F, A, B, C, D, F. D, E. 자, 요거랑 여기 탁자. A, B, C, D, E, F. 요거랑 하나 더 쓸까? 요 탁자. A, B, C, D, E, F 이렇게 있어. 근데 요 4가지를 잘 보면 자, 얘랑 얘랑은 어때? 얘를 이제 뒤집어봐. 180도 돌리면 얘네들은 똑같지.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 이해하니? 네. 얘를 이제 여기서 본 거랑 여기서 본 거랑 똑같잖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야. 근데 요 1번과 2번과 3번은 어때? 서로 다르지.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거기다 좀 적어볼래요? 거기 어디다 적어놓으면 될 것 같으냐면 34페이지에 여기 환순열이랑 원순열은 나와 있어요. 근데 각순열은 문제밖에 없으니까 문제 풀기 전에 일단 같이 볼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연습 좀 해볼게요. 언제까지 나와요? 34쪽. 뭐예요? 빨리 34쪽에 적어봐요. 또 포스트잇 끄네요? 왜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5명을 원순열로 배열하자. 원순열로 배열하자고 하면 4패. 그렇지. 5-1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6명을 이 탁자 위에 배열하고 싶어요.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예요. 자, 답이 몇 가지일까요? 370. 아니, 그 식을 불러줘요, 식을. 그래서 일단은 5팩이죠. 맞아요. 6명을 원순열처럼 배열하면 5팩인데 달라지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곱하기 2. 아까 너 뭐라 그랬죠? 240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하니? 곱하기 3을 하면 응. 360이고 중계가 말하는 게 뭐였죠? 몰라. 300. 300. 370. 뭐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370이 나오지? 미친 새끼가 진짜. 가은아 이거 이해해? 이거 이해해? 뭐 이해 왜 안 봐? 이해해? 자 원순열처럼 계산하면 5팩인데 A, B 이렇게 앉는 경우랑 A, B 앉는 경우가 다르잖아. 하지만 A, B, C, D, E, F는 처음 앉히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곱하기 2만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잘 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거는 몇 가지일까요?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나요? 일단 쉬운 거 먼저 하죠. 쉬운 거. 잘 봐. 쉬운 거 먼저 할래. 이것도 쉬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얘는 몇 가지일까요? 일단 몇 명이에요? 하나 둘셋넷 9명이죠. 9명. 8팩. 그럼 8팩에다가 뭐 곱해야 되죠? 2. 그렇지 3이죠 3. 아. 여기가 2명 하나니까 A, B, C, D 이렇게 앉히는 경우나 A, B, C, D 이렇게 앉히는 경우나 A, B, C, D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다 다른데 A, B, C, D, E, F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처음에 했던 거를 120도 회전해서 나오는 경우니까 똑같은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원순열과 달라지는 경우의 수는 3만 곱하면 돼요. 얘는 몇 가지일까요? 승호 몇 가지일까요? 전체 일단 몇 가지요? 9가지니까 8팩. 거기다 뭐 곱해야 될까요? 4. 왜 4죠? 하나 둘셋넷 다섯. 얘는 회전을 한다고 해서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9를 곱하는 거죠. 서로 다 다른 걸로 보고. 서로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다를 게 없다고요. 그래서 9팩입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각순열은 지금 방금 얘기해줬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전혀 어려울 건 없어요. 이해하냐? 자 그러면 잘 봐봐. 이번에는 3, 6, 7, 8.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런 탁자가 있어요. 요런 탁자에 3명, 1명, 3명, 1명 이렇게 8명이 둘러앉는다고 했거든.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 몇 가지죠? 원기? 7팩에다가 그렇지. 7팩에다가 곱하기 뭐 곱해요? 4를 곱해야죠. 여기 이렇게 대칭이잖아. 알겠어? 그래서 4를 곱하는 거예요. 자꾸 무기 자꾸 틀려요. 자 근데 잘 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히재요.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랬을 때 그 부부끼리는 이웃한대요. 부부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 몇 가지일까요? 네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는데 부부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3팩이랑 곱하기 2. 잘 봐. 이 네 쌍의 부부가 이렇게 둘러앉는 거죠. 네 쌍. 근데 부부끼리는 같이 앉아야 돼. 그럼 일단 네 쌍을 원순열로 배열해야 되니까 3패. 그 다음은? 2대죠. 그렇지. 얘는 부부끼리는 자리가 바뀌어도 되죠. 그럼 2의 몇 제곱? 4제곱.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딱히 뭐.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아유 또 어려워져. 자, 어려운 게 뭐냐면, 약간의 조합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좀 이따가 조합은. 그럼 이거 먼저 할까? 이거 먼저? 자, 이거 먼저 할게. 우리가 지난번에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했잖아. 근데 유형이 총 몇 가지라 그랬지? 4가지. 원래는 6가지라 그랬어. 그 중에 우리가 4가지를 했었던 것 뿐이거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유형을 할 거야. 5번째 유형은 뭐냐면, 요 평면도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색칠하는 경우의 수. 얘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원순열이나 각순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볼게요. 봐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몇 가지 색이 있냐면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이게 다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의 색을 칠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려. 구별색칠 경우의 수. 모든 색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조건은 뭐가 있냐면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라는 조건은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 거는 4 곱하기 어. 100 곱하기 3C 난 애초에 이걸 모르겠어. 4가지 색을 전부 사용한다고 합시다. 어? 자, 그러면 요 안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 4가지죠. 그 다음 바깥으로는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할 텐데, 오케이? 그럼 이거는 A, B, C 색을 칠하는 거나 A, B, C 색을 칠하는 거나 A, B, C 색을 칠하는 건 똑같은 경우죠. 그럼 뭐 곱하면 돼요? 3-1팩 이걸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안에 올 수 있는 색의 수는 4가지고 바깥에 색을 칠할 때는 원순열로 봐서 이렇게 계산해서 8가지가 된다고. 얘는 문제가 뭐냐면 8가지 색을 이번엔 전부 사용해서 요 영역의 색을 칠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려.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안에 색을 먼저 칠할 거예요. 그럼 8가지 색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4개를 먼저 뽑죠. 잘 봐. 8가지 색 중에서 4개를 뽑았어. 그럼 요 4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1팩토리얼이지. 이렇게 쓸게요.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 됐어? 그럼 남은 4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뽑아서 바깥에 칠해야 되지. 근데 여기 이제 색이 칠해져 있잖아. 여기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요 바깥에는 더 이상 원순열로 보면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 뭐 하는 걸까? 4팩을 하면 돼요. 이해하나요? 형기 이해하니? 이해 못해? 정리해봐. 일단 이걸 이해해야 연습 문제를 잘 풀 텐데. 애초에 저거를 원순으로 푼다는 것 자체가 미친 새끼 같거든.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순열의 개념이 들어간 거지. 저거는 어려워. 잘것 같아. 빨리 정리해봐. 유형 5번. 마트리 응? 몇 쪽이에요? 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6페이지? 여기 빡치는데요? 그래? 그러면 거기다 정리해놔. 33쪽. 하나 더 있어. 이제 6번이 있어. 6번. 6번은 입체도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할 거야. 와 진짜 미친놈이야. 쌤, 네. 그 문제 2-28이요. 2-28? 그러니까 28에 어. 1에요. 왜 이거 해요? 6팩? 뭐라고? 다시 못 알아들었어. 왜 2를 곱하냐고? 28에 1번. 28에 1번을 구하는데 그거 그냥 5팩이잖아. 5팩. 그냥 500이에요? 어. 5팩이 120인데? 아, 그러면 어. 이거 2개만 하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쌤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요 밑에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28이 있잖아요. 유제 2-28에 2? 네. 어. 그거요. 그렇지. 이 왜곡해요? 그러니까 요게
6명은 이제 그 삼각형 탁자에 배열을 하는데 원순열처럼 배열하면 5팩이지. 맞지? 근데 이 6명을 배열할 때 이렇게 앉히는 경우랑 A, B, C, D, E, F 이렇게 앉히는 경우는 얘를 회전해서 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이 6으로 나눠줬던 원순열을 계산할 때는 다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줬던 거지 다른 거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승호 이해하나요? 경우가 아까가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앉혔다면 얘는 회전해서 얘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보니까 원순열과 다른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맨 마이너스 곱하기 4팩토리얼 왜 여기 안에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했으니까 3팩이었죠. 여기 안에다 색을 칠했던 거. 이 바깥에 칠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칠한 거 1열 나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색을 칠해놨으니 더 이상 이 바깥에 거는 회전해서 겹치지 않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색이 안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 흰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있어. 여기 바깥에 색을 네 가지 이용해서 칠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색이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원순열의 개념이 없어진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 이 줄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입체도형이에요. 자, 이게 끝판왕이죠. 입체도형. 진짜 좋겠다. 다 외우세요. 머릿속에. 이게 기본입니다. 입체도형. 입체도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입체도형의 구별색 칠 경우의 수. 근데 우리가 입체도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형이 뭐야? 입체도형 중에. 육면체. 그치. 그런 정육면체, 정사면체 이런 거죠. 정다면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정다면체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5개밖에 없죠. 자, 제일 첫 번째. 왜 5개밖에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오세요. 알겠죠? 없는 이유가 명확해요. 알겠어? 그것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싫어. 저희는 모르니까. 자, 정다면 힌트를 줄게. 근데 이거 그리면서 알려줄게. 사기는 차이죠. 아니, 난 알아. 자, 봐봐. 요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어. A, B, C, D. 요 정사면체에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에 색을 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정사면체의 개수는 몇 가지냐? 이게 질문이에요. 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실은 요 정다면체가 왜 5가지밖에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요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기 위해선 요 정삼각형이 3개 이용해서 만들어졌죠. 맞아요? 내 말 이해하냐?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육면체는 사각형이니까 빼고 정오면체, 그다음 뭐죠? 정팔면체.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삼각형이 4개 있죠. 이해하냐? 그다음에 정이십면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삼각형 20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하나에 만나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야? 5개지. 아, 이십면체? 4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십면체 어떻게 그려? 20면체 그림 못 그리는데 나? 20면체가 5개지. 왜 없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니까 그래서 없다고. 왜 없는 거냐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그 여기 내각을 잘 봐봐. 이게 60도잖아. 오케이? 그럼 60도가 6개 있어. 그럼 360도지. 그럼 이게 구부려져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6개 이상 있으면. 이해가?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면의 개수는 최대한 삼각형일 때 5개야. 알겠어? 네. 그래야 300도니까. 근데 만약에 6개지? 그럼 360도잖아. 그럼 평면이 되잖아. 그래서 입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거야. 내 말 이해하니? 내 말 이해 못해. 아니, 그러니까 얘가 구부러져서 만든 이게 60, 60, 60 더해서 180이잖아, 지금. 근데 이게 6개 있어. 6개가 한 점에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다 더해서 36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게 입체가 아니라 한 평면이 있어야지. 이해했어? 그래서 입체도형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5개 이하가 돼야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다른 정사면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게 질문이야.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바닥 하나 고정하고 어떻게 알아요? 너? 주워 들은 건 있어 지금. 바닥 하나 고정해서 왜 고정해요? 그래야지 나머지가 기준이 생겨. 기준이 생긴다? 자 봐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은 요 밑에 오는 세개수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죠. 잘 보세요. 밑에 오는 세개수가 네 가지예요. 그럼 남은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옆면에 색을 칠할 건데 옆면도 이게 회전이 가능하잖아. 맞아? 옆면이 회전이 가능하니까 몇 가지야? 원순열처럼 생각하면 몇 가지야? 3-1 팩토리얼이지. 남은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원순열로 생각한다면.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요 밑면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요 옆에 있는 면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면이 밑으로 올 수도 있고 저 뒤에 있는 게 밑으로 와도 되거든? 그러니까 밑면이 될 수 있는 게 전부 다 몇 가지야? 네 가지야. 그래서 얘는 4로 다시 나눠줘야 돼. 알겠어? 그럼 얘는 두 가지예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 처음에 네 가지 색이 왔는데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거든요. 그럼 정사면체가 있잖아. 얘를 이게 이 ABC라는 면이 밑면이 되는 경우도 얘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다 회전이 가능하다고. 네 개의 면이 다 회전이 가능하니까 4로 나누어 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잘 봐. 근데 이게 정다면체일 때만 성립을 해요. 정다면체일 때만 성립하는데 이게 지금 밑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4로 나누어 줬죠. 처음에 네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결국은 4로 나눠 줬죠. 그러니까 이 어차피 나누래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누래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는 여기 있는 색을 하나 고정할 거예요. 한 가지 색을 고정하세요. 한 가지 색 고정하고 남은 세 가지 색으로 이 옆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원순열이에요? 그렇죠. 그 원순열처럼 계산해서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육면체 해보세요. 몇 가지인지. 정육면체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몇 가지일까요?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돌려도 똑같은 게 있네요. 이거야? 아니요, 종류는 정육면체도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돼. 지금 한 것처럼. 6개 하고 3팩. 몇 가지 이게? 자, 일단은 밑면에 색을 하나 고정을 해. 고정했지? 그럼 남은 게 몇 가지 색이야? 5개. 승호야? 승호야? 뭐해? 정신 차려. 뭐 하자고? 밑면에 색을 하나 고정하라고. 그럼 남은 게 몇 가지 색이야? 5. 5가지니까 요 위에 5가지 색이 오지. 맞아? 그럼 5 곱하기 그 다음 뭐 할까? 그럼 남은 게 4가지 색이잖아. 걔를 이용해서 옆면에 칠하면 되잖아. 그럼 옆면 돌리면 다 똑같아지잖아. 그럼 이건 원순열이지. 그럼 뭐 곱하면 돼? 3팩. 그렇지. 3패. 4-1 빼고 곱하면 돼. 그래서 30까지예요. 저 다시. 자, 밑면에 색을 하나 고정을 해요. 그럼 요거에 마주보는 면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5가지죠. 그럼 옆면에 이제 남은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할 건데 이 옆에 회전하면 똑같은 경우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순열로 봐야 되죠. 왜 고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안 그러니까 왜 6을 안 곱하고 6으로 안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고정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밑에 오는 색의 수가 6가지잖아. 네. 맞아? 근데 이 6가지 면들이 다 밑면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회전에서 같은 경우들이 계속 생긴다고. 네. 그러니까 6으로 어차피 나누어 주게 된다고. 이해해?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 고정하면 더 이상 얘는 그러니까 그 어차피 나누어 줄 6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 색을 하나 고정하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그럼 정사면체는 안 나와요. 정사면체도 아까 나눴잖아. 처음에 4를 밑에다 곱했어. 4 곱하기 3-1팩인데 나중에 4로 나눠준 거잖아. 그래서 4로 나눠줄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색을 하나 고정하고 나서 하자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면체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12면체 된다. 8면체. 그럼 정팔면체를 한번 구해볼래요? 정팔면체. 정팔면체의 8가지 색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정팔면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겨울이 8C4, 4C4.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각형 아니요? 뭐 아니? 그건 12면체. 저렇게 생긴 게 정팔면체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 아 맞다 저거네.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뭘 고정해요? 어느 한 면에 칠하는 색의 수를 고정하라고 그냥. 어느 한 면에 색을 칠해서 여기 칠해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하나 썼지 색을. 그럼 남은 게 7가지 색이지. 이거에 마주보는 면에 7가지 색 중에 하나 올 거야. 오케이? 얘를 잘 보면 이거의 옆면이 하나, 둘, 세 개 있잖아. 그럼 남은 6개의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골랐지. 맞아? 여기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랑 붙어있는 3개의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3개의 면에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야 되는데 6개의 색이 남았으니까 3가지 색 골랐어. 그럼 이 옆면에 칠하는 거는 원순열이지. 회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곱하기 3-1팩이야. 남은 게 몇 가지 색이야? 3가지 색 남았지.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이랑 마주보는 면까지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은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서 곱하기 뭐만 하면 돼? 3팩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근데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책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디 나와 있게요? 계산하면 1680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48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12면체까지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잘. 근데 한번 잘 이해해봐. 48쪽이 잘 나와 있어요. 48쪽에 보시면 정다면체 색칠하는 게 나와 있거든. 정다면체 색칠하는 게, 야, 정신 안 차려? 정다면체 색칠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정다면체 색칠하는 게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에 나누어져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그럼 12면체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냐? 너무 나올 것 같다 문제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하고 연습 문제 풀 시간 좀 줄게요. 왜요? 연습 문제 다 하세요, 오늘. 숙제 안 내주려고. 좀 이따 조합도 조금 할 거야. 쌤 그저 담요 좀. 뭐? 저 담요 좀. 담요? 웬 담요? 추워? 아, 너 자려고 그러냐? 춥다고 이씨. 자, 정서순열. 자, 정서순열인데 정서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을 말해요. 순서가 정해진 거. 순서가 정해진. 방정식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X. 방정식. 방정식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얘들아? 방정식 영어로 하면 뭔지 몰라? 여기 줘봐야지 자꾸. 아니, 방정식을 왜 영어로 하면 뭔지 몰라? Q, 이퀘이션. 이게 방정식이잖아. 내가 아는 EQ는 이퀄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몇 개의 문자가 있어요? equation. 9개라고 할까? equations. 방정식들. 자, 얘를 이제 일렬로 배열할 건데 E, U, A, I. QTNS. 자, QTNS. 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걸 구하래요. 자, 이런 거 이제 정서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잘 들어? 책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책에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일렬로 배열할 건데 QTNS 순서대로 배열해라. 얘네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어? Q가 T 앞에 오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Q, E, U, A, T, N, S, I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어? 자,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 Q가 T 앞에 와야 되고 T가 N 앞에 와야 되고 N이 S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할까요? 이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어떻게 하자?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치환하자는 거예요. 같은 문자로 치환. 얘를 전부 다 뭐로 볼 거냐면 A라는 문자로 한번 봐볼게요.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E, U, A, I, O 얘가 다 모음인 건 알고 있나요? 얘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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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거예요. 얘를 일렬로 배열하면 어떻게 돼요? 9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되죠?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얘를 일렬로만 배열하면 요 맨 앞에 A에다가는 Q를 집어넣으면 되고 두 번째 A는 T를 집어넣으면 되고
세 번째 a에다가는 n을 집어넣으면 되고 맨 마지막 a에다가는 s를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이해하니? 이런 걸 우리가 정서순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 보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빨리 2단원 연습 문제까지 빨리 끝냅시다. 빨리 하세요. 네, 2단원 끝내세요, 빨리. 조합은 일단 단순한 계산 먼저 해보면 암산 해봐, 암산. 이거 얼마게? 이게 뭐였는지도 까먹었는데. 66이지. 자, 얘는 서로 다른 12개 중에서 10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 얘랑 얘랑 같은 거 이해하니?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NCR은 NCn-R이랑 같으니까 12, 12를 뭐로 나눠줘? 2 곱하기 1. 그래서 66인 거지. 요 정도의 암산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4C죠, 4C. 6가지라고, 6가지. 이렇게 하면 어렵냐?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하면 어려워? 그럼 싸이버거. 아니야. 그다음- 그 다음에 빅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햄버거 또 뭐 있냐? 징거버거. 또 아는 거 없냐? 불고기 버거. 이 중에 준기가 먹을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관심 없는데. 어? 빅맥이랑 이게 2개 고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있잖아. 이 고르는 경우의 수가 4C라고. 6가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쉬워? 자, 그래서 계산 연습을 해보래. 계산 연습을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이런 거예요. 2 곱하기 자 계산 연습 볼게요. 2 곱하기 MP4 플러스 MP2 4 곱하기 NC4는 MP3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래요. 와, 헐리 씨. 암산 안 되죠? 암산 안 되니까 계산해야죠. 얘는 2 곱하기 뭐야? n에 n-1 얘는 플러스 4 곱하기 n-1, n-2, n-3 여기 뭐로 나눠줘요? 4팩 4, 3, 2, 1 얘는 n에 n-1, n-2 됐어? 네. 그럼 좀 지워지는 게 보입니까? 양변을 다 뭐로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n에 n-1 다 나눠줄 수 있죠? 그 다음 뭐 곱하고 싶어요? 양변에 3, 6 곱하고 싶죠? 그럼 얘 12죠? 얘는 6 곱하니까 n-2, n-3이고 얘는 6n 빼기 12죠. 뭐예요, 종준기? 얘는 n제곱 빼기 5n인데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11n. 그 다음 플러스 6이니까 18이네요. 넘어오면 얼마? 30인가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뭐로 돼요? 6. 그렇지, n-5, n-6.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2가지 다 됩니다. 5랑 6. 알겠습니까? 5랑 6. 아 적당히 뭐해? 아우, 빨리 안 돼요? 자, 계산 연습을 조금 더 볼게요. 계산 연습을 조금 더 보면, 자, 봐봐. 20C R제곱 플러스 1이 이번에는 20R-1이다. 자, 이렇게 된 R을 찾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앞에 게 서로 같으니까 뒤에 게 어떻게 되면 돼요? 같으면 되면 되죠. 그럼 R제곱 플러스 1이 R-1이면, 안 같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R이 나오나요, 여기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 20 빼기 그렇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 이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준기야? 걔랑 그 20만 21. 요거랑 같아야 되죠. 네. 왜냐면 NCR이 NCn-R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해해요? 네. 이는 이해하나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R제곱 자 플러스 R 요게 21이니까 넘어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은 0.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요? R 플러스 5, R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연수 R은 4밖에 안 돼요. 여기서도 R의 값을 근해 공식을 써서 할 수는 있지만 R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다 이해해서 좋다고요. 자, 반.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어. 자, 이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첫 번째는, 야,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하지? 전체가 6명, 4명 있는데, 남자 3명, 여자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남자 중에 몇 명 뽑아?
그래 6명 중에 C 6명 중에 3명 뽑고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C랑 P를 헷갈리면 안 돼. P는 뽑아서 일렬로 나열이야. 얘는 뽑았으니까 그냥 콤비네이션이고 4C 요 계산하면 되죠? 네. 암산 됩니까? 6C3 얼마예요? 654, 31, 54, 20 4C는 빨리 해 6 거기서 곱하기 120 되는 거죠. 나 맞춰서. 두 번째는 이중 전체에서 6명을 뽑은데 그 중에 여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6명을 뽑는데 여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럼 여자 4명은 다 뽑죠. 그럼 남자 6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 2명. 오케이? 그럼 몇 가지야? 15. 정신 차려 준비야. 웃고 넘어갈 때가 아니야. 이번 세 번째는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이 여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그거 하면 되겠다. 전체가 그렇지. 전체가 몇 가지죠? 14. 그렇지. 전체가 14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못 빼줘요? 전체가 여자인 거야. 그렇지. 남자들 중에서만 4명 뽑는 걸 빼주면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네. 이해했습니까? 그럼 계산은 195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다 보고. 네 번째는 귀찮아서 그랬다. 귀찮아서. 야,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남녀 1명씩은 뽑혀야 된대. 적어도 남녀 1명씩. 그럼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 다 여자 빼면 돼.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여기서 뭐만 빼주면 돼요? 뭐만 빼주면 돼요? 4팩. 아! 2개. 아! 4팩. 아우! 아니, 야, 이게 지금 적어도 여자 1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잖아. 그럼 남자 4명만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6C 4. 4C. 4.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 어? 4C요? 왼쪽이 아, 그렇지. 여자만 4명 뽑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 이해했어? 다시. 4C 4요? 그렇지. 그러니까 1을 빼주면 되니까 답은 194라고. 4C 4가 1이요? 어, 이게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똑같은 문제인데요. 문제를 슬쩍 계속 바꿔볼게요. 자, 남학생이 5명 있고 여학생이 4명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자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일렬로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전체 뽑아야 돼요. 얘들아, 남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앉히고 여자 4명 중 2명 뽑아서 일렬로 앉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내 말 이해하지? 그럼 남자 5명 중에 3명 먼저 뽑지. 여자 4명 중에 2명 뽑았지. 오케이? 얘네들을 일렬로 앉히는 거라고. 그래서 뭐 곱해야 돼요? 5팩을 곱해야 되는 거죠. 5C3 얼마? 10. 4C 얼마? 6. 5팩 120. 얼마요? 7,200 이렇게 나옵니까? 자, 이번에는 원형으로 앉히래요. 원형으로 앉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뽑은 게 60까지였죠. 얘네들을. 그럼 얘네들을 원형으로 앉히려면 뭐 곱하면 돼요? 4팩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440. 그렇지. 1440 이렇게 나오죠. 그거 아니에요? 뭐? 원수. 원순열. 세 번째는 잘 봐. 세 번째는 잘 들어. 이번에는 남학생 대표 1명하고 남학생 대표 A랑 그 다음에 여학생 대표 B가 있는데 얘네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얘네들은 이웃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원탁에 앉히래요. 이렇게 된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잘 봐. 이 남학생 대표 A랑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뽑재. 그럼 전체가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 A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제외하고 남은 몇 명 중에? 남은 몇 명 중에? 4명 중에 몇 명 더 뽑으면 돼요? 내 말 듣고 있나요? 준기? 몇 명 뽑으면 된다고요? 2명. 2명 뽑으면 되죠. 그럼 여학생은 전체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남은 3명 중에 1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보면 A, B를 포함해서 전체 5명을 다 뽑은 거예요. 그 다음 얘네들끼리는 이웃해야 된대요. 그럼 A, B를 하나로 묶죠? 맞습니까? 그럼 남은 3명이 있겠죠? 맞아요? 얘네들을 원탁에 앉히려고 곱하기 뭐예요? 3패. 그 다음 뭐예요? A, B 자리 바꿀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답이 216입니다. 암산한 거예요.
이해하나요? 넘어가도 돼요? 네, 좋아요. 왜? 뭐 송중기? 네? 뭐? 한 말씀 끝까지 해. 억울해? 네. 자, 이번에는 0, 1, 2 해서 왜?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00의 자리를 A라 그러고 10의 자리를 B라 그러고 1의 자리를 C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는 몇 개인가?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게 일단 질문이야. 일단 첫 번째 거는 쉽죠? 0부터 6까지를 이용해서 100의 자릿수를 A, 10의 자릿수를 B, 1의 자릿수를 C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이냐? 그럼 100의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6.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중복을 허용해도 돼요. 아닌가요? 중복 허용해도 돼요. 3개를 뽑아 만든 세 자리 자연수의 100의 자릿수를 A. 중복 허용, 같은, 중복 써있네요. 중복 허용 가능. 중복 허용. 그래서 10의 자릿수는 7개, 1의 자릿수 7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6, 7에 42에다 7 곱하니까 504 이렇게 나옵니까? 아닌데? 7, 4, 28이잖아. 294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뭐 하라 그랬냐면,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것도 이제 방법을 익혀놔야 되는데, 잘 봐봐. 자,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 같을 수 없으면서 크기가 정해져 있어. 얘가 이제 뭐랑 연관이 되는 거냐면, 그냥 조합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아무거나 뽑아봐. 0, 1, 2 뽑았다고 해볼까? 그럼 0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1, C. 그냥 1은 B, A는 2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 2, 4를 뽑았으면 4, 2, 1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결국 뭐랑 같다? 7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다. 그래서 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조합의 수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765를 321로 나누니까 35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이제 이거를 이제 금방 외워서 쓰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느낌에 두 가지로 나누면 되죠. 첫 번째는 어떤 경우? A랑 B랑 C랑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랑 같은 경우 A랑 B인데 B랑 C랑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어? 그럼 위에 거는 35가지라고 구했고 얘는? 그렇지. 7개 중에 2개 숫자만 고르면 되지. 그럼 7, 6에 40이니까 21. 2개 더해서 56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간단한가요? 졸려요? 조금만 더 가요?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화내겠죠? 자, 숙제는 47페이지까지입니다. 48까지. 확통 특강. 내가 지금 26쪽을 쓰고 있으니까 48. 이게 충분히 맞게 금요일까지. 잠수 그리는 자, 애들이 못한다는데요? 왜 못해? 휴학이에요 지금. 11시가 남아서 해. 공기가. 어? 야, 그 처음에 못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그래, 원래 항상. 저희는 아니야. 처음에 열심히 하면. 찍는 게 낫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편안해져. 이 정도 숙제가 너무 많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이제 좀. 왜요? 야,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여기서 과학고 쓰는 애 있어요? 과학고 쓰는 중기 써요? 쓰지 마요. 의욕이 떨어져요. 이런 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일반고 가서 거치시면 한 번이라고 미친놈아. 애들 너네는 다 일반고 가서 좋은 성적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다 잘해야 돼요. 자, 이 12개의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자, 9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 구하래요. 선분. 2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 12C 2 빼기
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 되게 쉬워요. 40 빼기 30. 아니 자, 선분은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선분이랑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선분은 다른 선분이에요. 그렇죠. 12c이죠. 나 그거 말했잖아 내가. 12c 빼기 뭐 4c 뭐 이랬잖아. 빼기 안 해? 이게 끝이에요. 3분이네. 자, 두 점을 잇는 이번에는 직선의 개수. 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같은 직선들은 서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C 곱하기 그렇죠. 이 네 개 중에 두 점을 선택하는 거. 그런 게 윗줄 여기 3개 있죠. 플러스 이 세 점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거. 3C 곱하기 4. 그 다음에는 요 대각선도 있죠. 이렇게. 와. 맞아? 30 곱하기 3c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다음 계산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더. 없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그럼 이렇게 이걸 다 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마이너스예요? 아니 다 빼보면은 이 네 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진 직선은 하나도 세주지 않은 거야. 알겠어? 우리가 하나는 세줬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얼만큼을 빼줘야 돼? 11. 그렇지. 11을 빼줄 만큼만 빼주는 거야. 이거 방금 뭐였냐면 3c 곱하기 3이었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뺐으면 마지막에 11을 더해야 된다고. 알겠어? 여러분들 아마 답지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답지 보면 여기가 3이었나요 방금? 왜 봐요? 3c 곱하기 4였나요? 여기서 11을 이게 빼줬는데 이 11이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답지를 왜 봐요? 나중에 니 볼 때 11을 빼주는 이유를 뭐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은데 여기 한 번씩은 세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자, 세 번째는 이번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려.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자, 삼각형의 개수도 마찬가지요. 12개의 점 중에서 몇 개 골라요? 3개 고르죠, 3개. 근데 거기서 뭘 빼줘야 돼? 일직선상 위에 세 점을 고르는 경우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그렇지 4c3 곱하기 3 플러스 33 곱하기 4.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8 요게 답이겠죠. 이해하십니까? 이거 계산이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봐봐, 할만하죠? 아, 나 화날 것 같아.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 관역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요 5가지의 색을 사용해서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원순열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원순열. 그러니까 회전에서 같은 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예요.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구하래요. 이거 아까 했었죠? 비슷한 거. 두 번째는 4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5가지 색 중 4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 2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뭐죠? 이거 아까 했었는데. 자, 5가지 색이 있잖아. 가운데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 5가지. 그 나머지는 뭐야 이제는? 300. 그렇지. 원순열이죠. 4-1패. 그럼 얘는 30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4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4가지 색을 먼저 골라야 되죠. 그럼 4가지 색 고릅니다. 5가지 중에 4가지 색 골랐어. 그럼 그 4가지 중에 하나는 여기다 칠해야 돼요. 곱하기 4.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게 몇 가지일까? 3가지 색이잖아. 그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요 바깥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하나 고정. 네? 그럼 다시. 다 4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가지 색 뽑았고 4가지 색 중에 하나 여기다 썼어요. 이웃한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거든. 여기 봐줄래요? 4가지 색 중에서 지금 3가지 색이 남았는데 이웃한면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색이 남았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색을 칠해야 돼? 여기 1번 칠했어. 그 다음은 2번 칠했어. 그럼 얘는 1번 칠했다고 하면 여기 3번이 오지. 근데 여기 만약에 3번이 왔어. 그럼 얘는 2번이 와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색 하나는 2번을 사용해야 되잖아. 네.
어느 색 하나는 2번 사용할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몇 가지야? 몇 가지로 외워줘야 되냐? 삼실, 그렇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2번 사용하는 색을 정했어. 그럼 2번 사용하는 색을 정했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색을 칠하는 거나 여기에 1, 3으로 칠하는 거는 회전해서 겹쳐지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어느 색을 2번 사용하는 경우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색을 2번 사용할 것만 정해져 버리면 나머지는 1, 3이 오든 3, 1이 오든 회전해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곱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